안녕하세요. 숲밧줄놀이 수업을 진행할 강사 김진섭입니다. 숲놀이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밧줄놀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밧줄놀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전이 중요한 놀이이다 보니 여러분들께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설치를 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론적인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밧줄놀이는 여러 가지 숲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움직임의 즐거움을 느끼고 대소근육 발달과 사회성, 배려심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안전하게 설치된 기구 위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내 한계를 알기도 하고 옆에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전인적 발달을 꾀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출렁거리는 밧줄 위에서 적당한 긴장감을 느끼고 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감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어오르기, 흔들기, 매달리기 같은 신체 활동의 기본이 되는 활동을 하고 움직임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놀이기구에서는 밧줄이 큰 폭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무서워하는 친구를 위해 조심스럽게 이동하거나 밧줄을 놓치며 기구에서 내려간 친구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거나 응원해주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고난이도의 기구를 설치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실패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충분히 기다려주는 놀이를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점차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이들이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놀이 제공자인 성인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놀이기구는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놀이 시간 동안 감정적인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늘 살펴주셔야 하며 밧줄놀이가 낯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충분한 응원을 통해 그 아이가 도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놀이기구의 매듭이 풀어지거나 헐거워졌다면 즉시 매듭을 고쳐 묶어주거나 놀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후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놀이 시간 동안 관찰한 아이들의 흥미도를 분석해 보신 후 다음 놀이에서는 아이들의 성취도를 고려하여 밧줄놀이의 난이도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밧줄놀이의 개요는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장비를 소개시켜 드린 후에 매듭과 놀이기구를 설치해 볼 거예요. 밧줄놀이에 사용되는 밧줄은 나일론으로 된 스태틱 로프를 주로 사용하며 탄성과 신축성이 적은 밧줄입니다. 주로 지름이 8에서 12mm의 로프를 사용하고 이 로프들의 지름이 두꺼워질수록 인장 강도와 안전 하중의 수치는 증가하게 됩니다. 밧줄놀이에 사용되는 밧줄들은 주로 등반이나 구조용으로 인증된 제품들이라 가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름 8mm, 길이 3m의 로프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 보조 로프이며 밧줄앤님, 정글짐, 그네, 해먹, 각종 다리에 설치에 사용됩니다. 이 밧줄은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중심이 되는 밧줄이며 굉장히 많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밧줄입니다. 두꺼울수록 안전 하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름이 11mm 이상인 밧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해먹입니다. 부피가 굉장히 작죠? 시중에서 판매되고 사용하는 해먹들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밧줄놀이에서는 휴대성이 좋은 파라슈트 해먹을 주로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벨트 슬링입니다. 원래는 무거운 화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이동식 그네로 쓰기에 적합한 도구입니다.
아이들이 앉기에 편하고 손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임대건 강사님께서 매듭법과 기구의 설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많이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일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시원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대건 강사님께서 매듭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옥매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매듭은 다른 매듭을 매고 난 뒤 안전하게 마무리할 때 쓰입니다. 옥매듭만으로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걸매듭, 프루지크 매듭, 보울라인 매듭 등을 지어준 후 옥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서 안전장치로 사용하게 됩니다. 옥매듭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매듭법입니다. 구멍을 만들어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이게 옥매듭입니다. 걸매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매듭은 매기 쉽고 하중을 받더라도 이동의 폭이 적은 만능 매듭입니다. 간단한 구조의 매듭으로서 밧줄 놀이를 배울 때 옥매듭과 함께 제일 처음 배우는 매듭이며 해먹이나 그네, 밧줄 다리에서 보조 로프를 이어줄 때 사용합니다. 걸매듭을 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멍을 만든 후 연결하고자 하는 밧줄에 넣고 이 구멍으로 빼주시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옥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주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다음은 두 번째 걸매듭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걸고자 하는 밧줄에 걸친 후에 이 짧은 매듭이 이 긴 매듭 위로 올라간 후에 이 뒤쪽으로 넘기고 구멍 안으로 넣어서 당기면 처음과 동일한 걸매듭이 됩니다. 그 후에 옥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밧줄이 긴 밧줄 위로 올라간 후에 감아줍니다. 그 후 위에 구멍으로 짧은 밧줄을 통과시켜서 당겨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자 고리 매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듭을 사용하면 밧줄 어느 부분에서나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밧줄을 팽팽하게 당길 때 쓰이거나 해먹, 그네 등을 달 때 쓰이게 됩니다. 먼저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그 후에 짧은 밧줄이 긴 밧줄 뒤로 돌아간 후 위에 구멍으로 요 고리를
통과시켜 준 후에 당기게 되면 팔자 고리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엔 꽃 매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매듭은 굵은 나무나 기둥에 밧줄을 고정할 때 쓰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가장 쉽고 또 가장 자주 쓰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중을 크게 받고 난 뒤에도 쉽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밧줄이 쉽게 풀리지 않도록 나무 둘레에 밧줄을 건 다음에 넉넉하게 감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밧줄을 나무에 감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줄을 긴 줄 위로 올려서 구멍을 만든 후에 감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충분히 감아줘야지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은 후에 요 감겨져 있는 부분들이 나무에 밀착되게끔 위치를 잡고 당겨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참 쉽죠? 다음은 밧줄 당겨 묶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밧줄 당겨 묶기는 별다른 보조 장치 없이도 두 개의 나무 사이에 밧줄을 팽팽하게 당겨 맬 수 있습니다. 카라비너나 라쳇바와 같은 금속이 들어간 보조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의 예리한 부분에 다칠 위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꽃매듭으로부터 시작된 밧줄이 당겨 묶기를 하기로 결정된 나무까지 온 후에 위로 올려서 걸어줍니다. 위에서 밑으로 건 후에 당겨줍니다. 당겨줄 때는 요 담긴 밧줄이 처음 밧줄 밑으로 오게끔 이렇게 당겨주셔야 합니다. 다시 위에서 밑으로 건 후에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당겨준 후에 또 짧은 밧줄이 긴 밧줄 위로 올라간 후 구멍을 만들고 구멍 안으로 통과를 시킨 후에 당겨줍니다. 그 후에는 반복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건 후에 구멍 안으로 당겨줍니다. 반복적으로 4회에서 5회 정도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듭법을 활용하여 놀이기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먹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팔자 매듭으로 밧줄을 묶어줍니다. 팔자 매듭으로 묶어준 후에 이 매듭이 밧줄의 가운데 부분으로 가도록 해준 후 해먹을 달 나무에 걸매듭으로 걸어주고 이 구멍에
다른 밧줄도 걸매듭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짧은 밧줄이 긴 밧줄 위로 올라가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팔자 매듭으로 원형 고리를 만든 후 나무에 한 바퀴 눌러서 걸매듭을 만들어주고 빠져나온 고리에 다른 밧줄로 걸매듭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밧줄과 해먹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기에 앞서 살짝 고리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살짝 고리 매듭을 만들고요. 해먹을 걸어줍니다. 그런 후에 밧줄을 이용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밧줄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아이들 높이에 맞게 조절을 하신 후에 목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매듭의 반복이라 빠르게 감아 보겠습니다. 먼저 빠져나온 고리에 새 밧줄을 걸매듭으로 연결해주고 남은 끝부분은 팔자고리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 팔자고리 매듭을 해먹과 연결해주고 높이를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만지고 있는 부분은 걸매듭으로 해주셔야 나중에 높이 조절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걸매듭으로 연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먹의 높이를 조절해주는 영상입니다. 걸매듭을 해놓은 두 가닥의 밧줄을 올려주거나 내려주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면 길게 늘어진 밧줄은 아이들이 당기거나 밟으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과 같이 가급적이면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목이 꼬였기 때문에 이걸 풀고 너무 낮을 경우에는 높이를 수정을 해줍니다. 다음은 슬링 그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링과 밧줄을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서 연결하는 방법은 살짝 고리 매듭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고리를 만들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네를 설치한 나무에 밧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자 매듭. 매듭한 곳이 밧줄 가운데로 오게 해주시고요. 걸매듭을 만든 후에 다시 걸매듭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앞의 방식과 똑같이 팔자 매듭을 지어서 원형 고리를 만들고 걸매듭을 지어주면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걸매듭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높이 조절은 해먹과 동일합니다. 좌우 손잡이의 높이를 잘 맞춰주셔야 아이들이 그네를 탈 때 균형이 틀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탈 수 있으니 좌우 높이를 꼼꼼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조절이 끝나면 옥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다음은 밧줄 사다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매듭, 밧줄 당겨먹기, 밧줄 사다리는 꽃매듭과 밧줄 당겨 묶기의 반복입니다. 위층과 아래층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높아질 수 있도록 밧줄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꽃매듭이 제대로 묶일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 당겨 묶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견고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2, 3층 정도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고 아이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층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외나무 다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매듭,
밧줄 당겨 묶기, 밑에 중심줄이 완성되고 난 후에 위에 중심줄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밑에 중심줄을 설치하는 것처럼 처음엔 꽃매듭으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는 밧줄 당겨 묶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중심줄과 위의 중심줄의 간격은 설치자가 설정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참여하는 아이들이 손을 쭉 뻗었을 때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정도로 간격을 주곤 합니다. 중심줄의 마무리 부분도 남는 줄이 많이 노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당기거나 매달리면서 당겨 묶기한 마지막 부분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걸매듭을 이용해서 밑에 줄과 위에 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밑에 줄 먼저 묶도록 하겠습니다. 걸매듭, 위에도 걸매듭, 마무리는 항상 목매듭입니다. 중심줄이 완성된 후 보조 루프를 설치해 줄 겁니다. 걸매듭에 대한 건 이미 숙지하셨으리라 판단하고 빠르게 돌리는 중입니다. 순서는 밑에 중심줄에 걸매듭을 지어주고 위에 중심줄에 한 줄로 묶는 걸매듭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만드는 걸매듭이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성입니다.
다음은 밧줄 암벽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매듭, 밧줄 당겨묶기, 아까 보셨던 외줄다리의 중간에 가로로 이어지는 중심줄이 하나 더 설치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이 중간에 있는 중심줄을 밟고 올라가서 사다리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네모칸 사이로 통과를 하며 놀기도 합니다. 이 중심줄도 일정한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밧줄 당겨 묶기로 견고하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로 이어지는 중심줄은 아이들이 모든 영역을 다 밟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밧줄이 최대한 팽팽하게 이어질 수 있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밧줄 암벽도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면 한 층을 더 올려서 4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꽃매듭으로 시작을 하고 쭉 당겨 주신 다음에 밧줄 당겨 묶기로 또다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밧줄 암벽의 두 번째는 이 세 줄을 걸매듭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매듭 후 옥매듭으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올라가면서 걸매듭을 해줍니다.
매듭으로 마무리. 긴 줄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두 번째 줄부턴 같은 과정이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매듭 부위를 밟거나 움켜쥐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맨 밑과 맨 위의 중심줄에 옥매듭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매듭을 최대한 견고하게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5개의 놀이기구를 모두 설치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설치를 하게 되면 매듭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 매듭이 손에 익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가 끝나면 나무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밧줄놀이를 할 때 아이들과의 안전규칙을 안내해드리면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